하우스 영어 본사에서 이번에 교육이사 아닌 것 간다 같은데, 프로그램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이 1층에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했고 학원이 꼭 학교 앞이나 학원가에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위치를 특별히 여기를 고집한 이유는 없었고 여기여도 괜찮다. 뭐가 어떻지?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파머스 영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학원 운영하고 계신데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셔서 그럼 학원은 언제 오픈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2022년 3월 3월에? 오픈해서 이제 진짜 꽉 찬 2년이 됐어요. 오늘 요번 달로. 그래서 이제 3년 차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개원을 했으면 네. 사실은 개원 시기도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11월 달에 보통 학원을 개원을 하거나 조금 늦어도 1월에 개원을 해서 소위 신학기 특수를 노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3월에 개원을 하면 이미 뭐 그 소위 마케팅 시즌 다 끝난 거잖아요. 네. 이렇게 3월에 개원을 하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치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고민하지 않으려고 안 했던 부분도 분명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던 부분도 있고 몰랐던 부분도 있고 네네. 그래서 파머스랑 이제 막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뭐 개원 날짜에 대해서 막 상의를 할 때쯤에 그런 이제 신규생이 들어오는 달이 따로 정해져 있구나 홍보를 해야 되는 기간이 따로 있구나를 사실 후에 알게 된 경우기는 합니다. 네네. 굉장히 특이한데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2년 전에 파머스 영어 학원을 이제 이 장소로 이제 정해서 오픈하게 됐는데 파머스 영어를 만나게 된 그 계기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원래는 직업이 제가 학원가랑 관련이 없이 영어 통번역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영어 교육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깊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분석과 공부였는데 이제 맨땅에 헤딩식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인터넷에 초등학교 영어 프랜차이즈 브랜드 써서 탑 10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품 받아서 탑 10 프랜차이즈를 정말 본사 방문하고 가서 뭐 교재 보고 프로그램 보고 이렇게 제가 다 공부하고 분석을 하면서 찾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파머스 영어 하나만 이렇게 살펴보시는 줄 알았는데 10개 학원, 10개 그 브랜드를 다 검토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진짜 회사 생활하면서 점심시간 때 막 이제 그 본사 관계자분들 막 만나고 미팅하고 아니면 막 주말에도 막 본사 이제 열어주신다고 하면은 가서 진짜 프로그램 설명 듣고 진짜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됐고 그 중에 제가 이제 파머스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럼 이제 어떤 게 좋아서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상무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막 공부를 하느라 프랜차이즈 공부를 하느라 너무 바빴는데 시간이 잘 안 나잖아요 직장인들은 평일에. 그래서 아무리 짜도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머스에 연락을 할 때는 제가 너무 바빠서 주말에 혹시나 이제 저를 조금 이렇게 미팅을 해주실 수 없냐라고 했는데 상무님께서 너무 흔쾌히 토요일 날 본사로 오셔라 라고 저 초대해 주셔서 그 토요일 진짜 아침에 제가 막 달려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기억이 나네요. 기억나시죠? 저는 토요일 날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해드렸던 네. 기억이 전혀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도 그 원장님 그 근무하시던 맞아요. 강남으로 회사 가서 앞에서. 맞아요. 네, 계약서 쓴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여러모로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그럼 지금 이제 학원을 만 2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네. 조심스럽게 회원 수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원생수. 네, 원생수. 감사하게도 이제 만 2년 차 정도 들어섰는데 이제 세 자릿수의 학생을 해서 이제 100명이 조금 넘는 원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장소에서 또 오픈 시기도 좀 놓쳤고 만 2년 만에 이렇게 또 세 자리 숫자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회비도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뭐 좀 저렴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되게 당연하게 받고 있었던 금액이었는데 많은 원장님들께서 그리고 이제 학원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신기해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격을 오픈하나요? 뭐 아니죠? 오픈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저희는 뭐 오픈해도 상관없는데 많이들 이제 저희가 이제 금액대가 높다고 많이들 그러면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일반적 보통 이제 파머스 영어 학원 학원들이 받는 그 회비 금액보다 네.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높아요? 한 5만 원 정도 높은 게 아니라? 네, 그렇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그 회비가 높네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높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 프로그램이나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생각했을 때는 높다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는데 그래요? 많은 분들이 높다고 말씀해 주시니 높은가 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회비가 좀 높지만 근데 그만큼 이제 어머님들도 학원에 만족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렇겠죠?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또 이따가 한번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2년 정도 이렇게 학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3월 달에 오픈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처음 0명부터 시작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처음에 마케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을 좀 모으셔야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모으시게 되셨어요? 일단 뭐 마케팅 시기도 놓치기도 했고 뭐 방법도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파머스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뭐 너무 많은 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시기는 이때 하면 좋다. 그리고 이런 걸 하면 좋다라는 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알려주신 부분에 한해서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학기 때, 뭐 방학 때 학교 앞에 나가서 전단지 같은 거 하는 것들 뭐 당연히 연례 행사처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항상 강조해 주시는 블로그도 진짜 말씀해 주시는 그 당일날 바로 집에 돌아가서 블로그 이제 개설하고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꾸준히 글 올리고 있고. 블로그에 글을 매일 쓰세요? 매일 씁니다. 그거는 제가 개원부터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꼭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매일 쓰신다고요? 근데 이제 글뿐만 아니라 이제 홍보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신학기 뭐 신규 파닉스 개강 뭐 이런 부분을 모두 통틀어서 그냥 어떤 컨텐츠든 올리는 게 목표다. 그래서 하루 한 개든 두 개든 꼭 올리는 거.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맘카페를 똑같이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꼭 맘카페 하루에 2개 올리는 거는 지금도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맘카페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이렇게 쓰시는 거랑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하시는군요. 네. 뭐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하는. 네. 그럼 이제 뭐 신학기 때 학교 앞에 뭐 이렇게 홍보를 한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포니타일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춤추면서 제가 이제 매년 유산소 운동한다 생각하고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오프라인 마케팅이든 온라인 마케팅이든 그 할 거는 그냥 다 하시는군요. 그렇죠. 다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원장님이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하면 좋다라고 하시면은 알게 된 이상은 저도 똑같이 다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원장님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뭐 학원 강사를 해본 경험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학원 원장으로 또 이렇게 일해보신 경험도 없으시고, 그냥 이제 그 회사에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제 파머스 학원이라는 이 학원을 오픈하게 되셨는데, 그래도 사실 이렇게 그냥 일반 직장인이 아무런 그런 어떤 경험 없이 학원을 오픈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영어 관계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일을 하실 때? 그쵸. 제가 이제 영어 통번역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영어에 있어서는 뭐 항상 애정이 있었고 뭐 영어에 관해서는 항상 그 분야에 몸을 담고 있긴 했지만 이제 교육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어학원을 하면서 처음 접하기는 했죠. 근데 이제 뭐 강남 쪽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게 세종이라는 데로 오시게 된原因있어요? 이 지역은 사실 제가 태어난 지역이기는 해요.
아 근데 이제 그렇구나. 학업을 위해서 이제 외국을 왔다 갔다 하거나 이제 서울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는 큰 연고는 없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적이기 때문에 종종 이제 또 부모님도 지금 아직은 살고 계세요. 아 이쪽에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방문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계속 이제 연은 있었던 지역인데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 동네가. 네. 아.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지역에 안 있었지만 마치 예전에 있었던 그 지역이 아직도 재현되어 있는 듯한 이제 특징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발전이 거의 없었다는 거네. 네, 어. 동네가 변화가. 발전이 없었다기보다 그 그대로의 유지하고 있는. 네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학원 오면서 네. 놀라긴 놀랬거든요. 학원이 되게 잘 된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동네가 네 이런 곳에서도 학원이 잘 될 수 있나? 네 이런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서 어머님이 그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랑 가깝지도 않은 이제 위치고 또 뭐 주변에 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복합 상가 안에 있기 때문에 위치를 되게 특이하다고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니들께서 뭐 위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혹시나 뭐 힘들어하시는 거 없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네. 한 학부모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원장님 학원만 좋다면야 학원이 진짜 저 산 꼭대기에 있더라도 엄마들은 학원을 보낸다. 그 말씀 해주셨어요. 그걸 학부모님이 그런 말씀 해주신 네. 거예요? 와. 마치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듯이. 음. 그래서 그때 정말 위치는 고민할 부분이 아니었구나.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구나. 되게 감사했던 부분. 그럼 차량을 지금 운행하세요? 차량 운행 안 합니다. 차량도 운행 안 하시고 또 학교 앞도 아니시고. 네. 그럼 어머님들이 다 이게 픽업을 해주시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100% 픽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차량 운행 안 하나요? 했을 때 왠지 아쉬움도 차량 운행 안 해요. 이거는 저는 이런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차량 운행하지 않는 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100% 픽업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려요. 처음부터 아예 자신 있게. 네. 어머님 픽업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몰랐네요. 네, 평범한 학원 아닙니다. 네, 원장님이 자신감으로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그 원장님들이 지금 여기 여주 세종 캠퍼스 원장님에 대해서 뭐 궁금하셨던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장님이 이제 학원을 나름 그래도 이렇게 그 운영하는 어떤 노하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이 그래도 이렇게 잘 되실 것 같은데 원장님의 학원만의 어떤 운영 노하우 이런 거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위치도 조금 특이하다보다는 이제 특별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이들이 오고 싶은 학원을 만들면 성공이다. 라는 이제 그런 큰 골자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게 당연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학원에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오는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즐겁게 학원에 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많은 이제 부분들이 조금 특별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학원에 오는 게 매일매일 학원에 오는 게 쉽진 않은데 어떻게 하면 학원에 이렇게 즐겁게 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원이 어떤 즐거운 학원인가요? 세종 캠퍼스가 굉장히 즐거운 학원인가요? 즐겁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즐겁기로. 즐겁지만 실력까지 있는 학원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두 마리 토끼를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네, 쉽진 않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그래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요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잘 아세요. 재미만 있는 학원은 나중에 실력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라는 그렇죠. 것도 아시고 뭐 실력만 추구해서 아이들을 막 채찍질해서 가는 것도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학원은 보낼만 할까라고 또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학원이 재밌지만 또 결과도 낼 수 있는 학원이어야 된다라는 게 요즘 학부모님들의 생각 그리고 학원이 가야 할 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재미가 있는데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쉽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소위 좀 재미만 있는 학원은 그냥 뭐 재미로 그냥 학원을 다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소위 좀 우리가 뭐 빡세게 네.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재미가 있으면서 결과를 내는 학원을 만드셨어요? 이게 제가 정말 이렇게 막 사탕발림이 아니라 사실 제가 파머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파머스의 슬로건 있죠. 즐거움이 실력이 되는 곳.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슬로건을 파머스면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저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적인 면에서 실력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파머스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운 좋게 만나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까지는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쓰면 실력은 따라오겠다, 보장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즐거움과 맞닿아 있어요. 그 즐거움을 어떻게 증폭해낼 수 있을까 라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파머스라는 프로그램이 좀 즐겁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신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학원을 다닐 수 있게끔 뭐 어떤 특별한 걸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이 올 때 그거의 그 달콤함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일을 하고 혹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학원에 오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아이들은 나를 위해서라는 생각은 아직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뭐 엄마를 위해서라는 생각도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그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그런 보상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에게는 크고 작은 이벤트 혹은 파티를 열어주는 게 정말 큰 보상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굉장히 성대한 스케일 크고 격이 다른 파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트하게 수업은 이렇게 평소에 주 5일 또 수업인 거죠? 주 3일이 주사제 아니라 수업에 80분씩 수업합니다. 주 5일에 80분? 주사제. 주 4일에 네. 80분? 네. 그럼 이제 8, 4, 30이 320분 정도 일주일 수업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특강을 또 들으러 옵니다. 특강 또 들으러 오고 네, 그게 거의 주 5제에 80분을 꽉꽉 채워서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꽤 학원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아이들이.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엄마가 가라 그래서 학원에 왔는데 왜 가는지 사실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원은 아까 파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어떤 네. 파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명명 지은 거는 3대 빅 파티가 있다 우리 학원에는. 3대 빅 파티. 네, 네. 빅 파티, 빅이 중요합니다. 네, 빅 파티. 스몰 파티가 아니고 빅 파티. 네, 빅 그래서 파티 이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연례적으로 이제 매년 하는 게 어린이날 파티, 그리고 할로윈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이렇게 3대 빅 파티가 있습니다. 요 빅 파티는 정말 그냥 연례 행사입니다. 제가 이제 1년 스케줄을 짤 때 일단 이 세 파티를 며칠 날 하느냐, 무슨 요일 날 하느냐를 일단 이제 정하고 시작하는 정말 그 정도로 연례 파티로 시작이 되는데 네. 저희 파티는 매년 그 주제가 있습니다. 게임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이번 연도 어린이날 주제는 뭘까? 할로윈의 주제는 뭘까? 크리스마스 때는 뭐를 할까를 굉장히 아이들이 이렇게 유추하면서 굉장히 막 설레어하는 파티입니다. 그럼 3대 빅 파티가 있는데 네, 각 파티를 할 때 그 파티마다 주제가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날 파티를 하면 맨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르다는 거죠? 그쵸. 어린이날 파티라는 큰 주제 속에 그 안에 아주 중요한 테마가 항상 있어요. 테마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언더 더 씨가 주제였어요. 언더 더 씨? 네. 그래서 들어오면 마치 그 인어공주의 한 장면처럼 이 학원 전체가 바닷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서 뭐 풍선 1000개, 막 진짜 막 바다가 연상되는 막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세팅을 해서 뭐 언더 더 씨, 뭐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했었고, 또 이제 가장 가까웠던 크리스마스 파티 주제는 파자마 파티였어요. 파자마 파티. 네, 그러면 이제 진짜 파자마 파티는 정말 아이들 진짜 파자마를 학원에 다 입고 오는 거예요. 진짜 파자마를? 그쵸. 그래서 공부만 했던 이 공간에 아이들이 파자마를 입고 온다는 자체도 아이들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신선하죠. 그쵸. 음식도 잘 먹으면 안 됐던 이 학원에서 음식 먹는 것도 아이들 되게 재밌어 하는데 재밌어하고. 잠옷을 막 입고 와서, 우리 파자마 파티의 포인트는 밤에 하잖아요. 밤에 해야지 마시죠. 그래서 파티를 밤에 열었어요. 밤에 열어요? 네. 그럼 어머님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나요?
너무 즐거워하시던데요. 어머님들도. 아이들이 막 집에서 뭐 진짜 파티 막 잠옷 챙겨 입고 베개 다 들고 진짜 잘 때 이불도 챙겨온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서 자는 건가요? 자는 거 직전까지. 아, 직전까지. 네. 아,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군요, 그래도. 네, 그래서 거의 6시 이렇게 저녁에 시작해서 뭐 아이들 갈 때까지 진짜 졸음이 오기 직전까지 합니다. 아, 네.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진짜 자고 가냐고 많이들 물어보고 어. 어머니들도 자고 보내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1년에 3번의 이제 빅 파티를 통해서 네. 아이들이 학원에 즐겁게 네.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거죠. 그쵸. 이렇게 큰 파티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파티가 이렇게 뜨문뜨문 이제 3개가 있으면 아이들은 또 금방 흥미를 잃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티가 매년 거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 파티랑 계속 연관된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티는 진행을 하고 네. 연관된 이벤트는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이 파티를 아이들이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이 설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아이들 이렇게 매일 이제 수업을 잘 듣거나 이제 등원을 잘하면 선생님 이제 스탬프를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그 스탬프를 10개를 모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돌림판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아, 돌림판요? 네. 학원에 그것도 이제 돌림판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큰 스케일로 또 돌림판이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한 달 행사는 돌림판 돌리는 아, 거예요. 돌림판 돌리는 거. 그 돌림판을 돌려서 아이들이 코인을 획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을 획득을 해서 파티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사 먹고 물건을 사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파티는 연중 3번이지만 매일매일이 그 파티로 다가가는 발전기라고 생각해요. 가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문화상품권이나 뭐 어떤 거를 보상을 바로 즉시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그 보상을 받기 위한 또 과정이 굉장히 또 복잡하네요. 그쵸. 이게 보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사실 물질적인 풍요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금방금방 주는 보상은 그때는 잠깐 좋지만 금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밀당을 좀 하는 거죠. 큰 파티는 뒤에 있고 이제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앞에 당근을 나아가면서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학원에 오고 싶겠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파티를 통해서 네, 동기부여를 이렇게 잘 해오고 계시고요. 자, 이제 그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신 게 미리 얘기해 주신 게 그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무한 관심. 네.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는 어떤 소통. 그러니까 학생이랑 학부모 관리나 이런 거는 좀 평소에 좀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이게 성향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 좋아한다는 거죠? 네. 관심도 많으시고. 관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사실 뭐 애정에서 긴 하긴 하겠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다시 뭐 감기나 코로나가 조금씩 유행해요.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아이들이 요즘 아파서 3, 4일 정도 쉬다가 이제 학원에 이제 등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런 친구를 보고 딱 깨달은 게 이 아이가 그동안 우리 학원에 아무렇지 않게 왔던 이 날들이 되게 특별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진짜 픽업을 해서 그 바쁜 일정 중에 아이들 픽업해서 학원에 데려다 주시는 일도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학원에 등원하는 일 자체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예산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더 아이들한테 그 애정과 관심이 이렇게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관심으로 유명하냐면 그 아이들이 진짜 앞머리 1cm 자르고 와도 저는 한 번에 알아봐요. 저 머리서부터 어머 누구 오늘 앞머리 잘랐구나. 어떤 친구가 진짜 머리를 가르마를 이렇게 넘겼다가 아주 살짝만 바꿔도 어머 가르마 바꿨네? 저는 1초면은 다 제가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뭐가 조금만 자기 이제 뭐 외모의 변화나 아니면 뭔가 어떤 뭐 학습적인 변화가 있을 때 제가 그거를 캐치를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그거를 찾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은 알겠지.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머리 자르고 아니면 뭐 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잘 모르는데 원장님은 제일 빨리 알아줘요. 아이들이 이거를 되게 즐거워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특별한 그런 존재로 느껴지겠네요. 그쵸. 원장님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나는 이렇게 관심받고 사랑받는 아이구나를 개인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사실 뭐 이렇게 머리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알아차리기 쉽진 않잖아요. 근데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 아이의 표정이 어제는
조금 밝았는데 오늘은 조금 어두워져도 오늘 무슨 일 있나? 막 궁금하고 오늘은 막 기분 좋게 왔네?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막 이런 작은 부분들도 너무 이제 막 관심이 가더라고요. 내가 오늘 꼭 칭찬해주고 보내야지. 좋은 말 예쁜 말 해주고 보내야지라는 항상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친구들은 최대한 머리를 한 번이라도 쓰다듬을 수 있게 어깨를 한 번이라도 토닥일 수 있게 항상 이제 그런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출근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제 평소에 항상 이제 작은 변화에도 좀 민감하게 이게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요즘 애들이 사실 조금 외롭고 또 이제 옛날과는 좀 다르게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학원 원장님이 이렇게 일일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 나타내주면 굉장히 아이들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또 MBTI 한참 유행일 때 이번에 제가 이제 학부모님 재원생들 이제 집중 케어 기간이라고 해서 상담을 막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그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원장님은 F래요. F. F요? 라고 했더니 MBTI의 파워 F라고. 파워 F라고. 극 공감. 공감과 애정이 넘쳐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느꼈냐라고 물어보니 자기 단어 하나만 더 맞아도 원장님이 제일 좋아한대요. 어머 너무 잘했어. 열심히 노력하더니 이럴 줄 알았어. 막 제가 이렇게 극한 공감을 해주니 아이들이 할 맛이 난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공감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원장님이 나타내시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억지로 이렇게 공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쵸. 원장님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F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아이들이 학원에 좀 오고 싶은 그런 이제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좀 어떠세요? 저는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 아이 요즘 어때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되게 이게 좀 통괄적으로 그랬을 때 잘하고 있어요 라는 이 말이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이제 우리 아이 뭐 잘 다니고 있나요? 뭐 잘 따라가고 있나요? 물어봤을 때 그냥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그쵸. 왜냐면 잘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든 점이 있는데 어머니들이 물어보셨을 때는 우리 아이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말도 분명히 듣고 싶긴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라는 그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어떤 거는 좋지만 어떤 거는 조금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솔루션까지. 솔루션까지? 네.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 항상 목표고 꼭 그렇게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우리 아이의 어떤 지금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단지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안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쵸.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부족한 것도 있다. 그쵸. 근데 이 부족한 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쵸. 사실 그냥 안심으로 시켜서 잘하고 있어요는 그때는 조금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이렇게 얘기해야 더 오래 다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말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모든 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과로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가서 사실은 이 부분을 어려워했어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신의가 서로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왜 얘기해 주지? 왜 지금 와서 얘기해 주냐? 갑자기 발생한 상황도 아닐 텐데.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솔직히 아이들의 부족한 점이나 어려워하는 점을 잘 얘기를 해서 같이 전략을 짜가는 게 목표예요.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세 번째 성공 노하우로 저희한테 자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아까 뭐 소도에서 이제 파머스 영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도입하기 전에 10개 회사를 다 검토를 하고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파머스를 선택하신 건데 뭐 파머스를 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가르쳐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가르쳐 보시니까 정말 그런 확신이 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성격상 아니면 또 아니라고 조금 말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파머스는 저는 정말 스스로에게 나 선택 진짜 잘했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 네. 수업은 사실 일방적이기 쉬운데 제가 파머스 프로그램을 보고 교재를 보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학생들이랑 선생님이 소통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아이들이랑 정말 스피킹을 그렇게 게임처럼 하면서 뭐 키보드 배틀이라는 또 아이들 소통 창구가 있으면서 선생님이 앉아서 일방적으로 뭐 판서하고 막 아이들에게 막 주입식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이 영어 수업이 정말 이상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해보셔도 그런 생각에는 이제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더 잘했다라는 생각은 들고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들 정도로. 네. 그래도 이렇게 2년간 학원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다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아무래도 이제 개원을 하면 있었고 다들 있으실 텐데 이게 또 파워 F라 그런지 아니면 이제 성향상 뭐 그런 건지 어려운 시기도 조금 즐겁게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어려워서 그냥 즐겁고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파머스 분들도 그렇고 또 원장님들도 그렇고 잘 될 거라고 항상 이제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그 부분이 그 말을 믿고 싶었고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결국엔 잘 될 거야. 잘 되어 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어려움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결국에 계속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 원장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2년간 학원 하면서 제일 그래도 뭐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내가 조금 뭔가 해결을 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게 아주 뭐 큰 시련이 있어서 이런 게 어려웠다라는 순간보다는 이렇게 작은 학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그래도 잘 즐겁게 이제 학원이 운영이 되면서 뭐 차량이 없는 학원이다, 뭐 외국인 강사가 없다, 뭐 그리고 뭐 위치도 뭐 그렇게 뭐 유리하지 않은데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게 저희가 특이한 점이 특별함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특이함으로 다가왔을 부분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를 불구하고 우리 학원에 와야 되는 이유를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정말 학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부분이 항상 고민이 되고 그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 막 어떤 딱 인시던트가 있어서 이거를 막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큰 그런 일이 또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 못한 걸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그 힘든 점이 그래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는 또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 하시니까 저도 긍정의 힘으로 네, 잊어냈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몇 가지 이제 원장님이 학원 운영 노하우 이런 거 이제 좀 들어봤는데 원장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요즘 세종 캠퍼스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네, 이런 이제 제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 한 40분 정도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장님들한테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네, 우리 이제 좀 시청을 많이 전국에서 하고 계신데, 네. 사실 제가 이제 2년차 원장이라서 정말 이제 뭐 10년, 20년 넘게 해주신 이 원장님들 앞에서 그런 이제 부분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제 그 기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학원을 하면서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감히 어떤 원장님들보다 행복한 마음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확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 뵈면 크고 작은 일로 힘들어하시기도 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하실 텐데 저는 학원은 아이들만 즐겁게 오는 게 아니라 원장도 즐겁게 가는 학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이 학원에서 시간을 제일 오래 보내는 사람은 결국에 원장,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에 오는 이 길이 그리고 학원에 있는 이 시간이 나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내 행복을 닮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원은 내가 가장 행복해야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는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 그렇죠. 막 나가기 싫을 수 있죠. 음. 그쵸? 막 아침에 막 오늘 또 학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저의 작은 팁은 음. 학원을 가고 싶게 만드는 요소를 학원에 배치하는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초반에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들보다 학원에 있는 이제 집계류가 더 많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원생이 아직 안 찼으니까 그랬을 때 좀 마음이 헛헛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겁이 날라 말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학원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벽 시장을 가서 네. 꽃을 한아름 샀어요. 제가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거의 꽃집 저리 가라. 꽃으로 학원을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그 싱싱한 꽃, 그 제철 꽃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막 군데군데 배치를 해서 들어오는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어머 지금이 무슨 계절이네 프리지아가 한참일 계절인가 보네 학원 안에서 꽃향기가 나요. 선생님 이거 진짜 꽃이에요? 이 꽃 이름은 뭐예요? 꽃말은 뭐예요? 아이들이랑 이런 대화 나눌 수 있도록 꽃을 제가 학원에 아주 그냥 막 인테리어를 해놨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학원에 꽃이 많으면 제가 힘든 시기다. 힘든 시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학원에 가끔은 가기 싫을 때는 네. 또 이렇게 가고 싶게 그쵸. 이렇게 만드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인데요. 네. 나에게 파머스란? 나에게 파머스란 행운인 것 같아요. 행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운이 좋은 저에게 온 게 또 새로운 행운이 파머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통번역사로 살았던 시기가 있고 지금 또 어학원 원장으로서 시작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정말 행운처럼 다가온 게 파머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텝 선생님 아까 질문 말씀해 주셨나요? 만봉 캠퍼스 원장님. 네. 회비 얼마예요? 네, 그거는 아까도 저 말씀드렸듯이 네네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거라서 네,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뭐 이제 우리가 회비가 파머스 영어 보통 원장님들 회비가 한 25만 원, 30만 원 그 사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보통 평균 원장님들 받으시는 것보다 15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이제 더 받으신다.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원장님들이 오늘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매력 박스 특강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특강? 제가 아무래도 이제 통번역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통역 이제 그 연습을 할 때 쉐도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쉐도잉의 방법으로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영어 더빙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더빙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뭐 만화나 아니면 네. 영화의 주인공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 대사를 막 연습하고 읊는 그 과정이 굉장히 스피킹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 더빙반을 하나 열기도 했고. 특강을 영어 더빙반을 네, 운영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영어 더빙반은 사실은 그 파머스 프로그램에 색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 더빙이. 있죠. 그쵸. 네. 사실은 그걸로 초반에는 아이들 이제 뭐 즐겁게 해주려고 수업에서 한 번씩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 영상 네, 활용해서 막 더빙. 소닉도 들어가 소닉도 있고, 있고, 그쵸. CN도 들어가 있고 막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 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하고 아이들이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따로 어느 날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아이디어를 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특강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학원에 정말 효자 특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매년 보는 테파 시험 있죠. 네. 전 테파 시험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국 단위의 시험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진짜 중간중간 내가 어느 실력에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테파를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보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잘 봐야 재밌죠. 잘 봐야 재밌죠. 전국 수상을 해야 좀 네. 재밌죠. 그래서 테파 전국 데뷔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뷔반을 만드셨어요? 데뷔반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전국 실력이다. 테파 이번에 현수막 이름 걸자라고 해서 테파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 일부 원장님들은 테파 시험은 그냥 테파를 보는 걸로 끝나는데 그걸 원장님이 활용을 하셔서 데뷔반도 만드시고 굉장히 큰 이벤트로 또 이렇게 만드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또 전국 이제 실력을 위해 다들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질문 보겠습니다. 영어 더빙반 네, 커리큘럼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영어 더빙반 지금 특강을 이제 영어 더빙반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그게 이제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원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잘 이제 대면을 안 하셔도 카톡으로 많이들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캠퍼스인데 혹시 어떻게 하시냐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처음에는 단순하게 정말 그 세김에 있는 뭐 소닉이나 뭐 거기 되게 많은 만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그 부분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돌려보시는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만 있다면 제가 사실 그 똑같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저는 이미 다 해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컨텐츠는 이제 스스로 조금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이들이 원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고를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문장이 너무 좋은 문장이 들어가 있거나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런 컨텐츠를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찾는 것 같아요. 찾아놔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랑 이제 스크립트 주고 아이들이랑 이제 요게 좋은 게 아이들 액센트나 뭐 인토네이션 이런 거를 다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무슨 1대1 발음 교정 시간처럼 아이들 하나하나 발음 잡아주고 인토네이션 잡아주다 보면 아이들 스피킹이 정말 눈이 진짜 눈에 보이게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나오는 영화가 좀 살아있는 영화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영어 발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너무 몰입이 잘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더 몰입도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정말 내가 영어로 대사를 한다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너무 큰 재미예요. 재미. 그럼 이제 파머스 안에 들어있는 그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종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원장님이 그동안 해보셨던 그런 것도 네. 본사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추가적으로 네. 저희가 탑재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저 이제 블로그에 영어 더빙반 친구들 이제 더빙 작품을 매번 올려요. 어머니들한테 당연히 보여드리고 정말 저희 더빙만 보고서 학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하지만 특강은 재원생의 특강이기 때문에 특강만 들으실 수는 없고 저희 원을 다녀야지만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자세한 거는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네,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아마 뭐 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5월 달에 또 전국 단위 PMT 교육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원장님 만나시면 또 궁금한 점 이렇게 물어보시고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주 세종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홍세미 원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공지사항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이사가 찾아간다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댓글로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지역의 본부장님들께 신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이사에 찾아간다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학부모 세미나를 신학기 피크 시간 때 무료로 저희가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런 혜택을 좀 드리고 있고요. 아울러 오늘 이제 저희가 본사 스태프들도 다 왔기 때문에 학원도 좀 촬영을 하고 오늘 인터뷰한 내용들을 저희가 본사 블로그에 또 포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교육이사가 찾아간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원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